네, 5월 9일 금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미국이 어제 영국과 관세 협상을 그래도 처음으로 타결을 시켰어요. 정시가 조금 괜찮아지는데 미리 선반영된 부분이다 보니까 크게 오르지를 못하고, 제가 이제 어제도 몇 번이나 방송을 하면서 5월 달에 전략 우리 매집주를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관세를 보고 해야 되겠지만, 트럼프의 드립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제가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자꾸 누적이 돼요. 물론 제가 떨어져서 보지만 이것저것 보면 막 따라가지 마시고, 살짝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보시고. 자, 우리나라 국장에서도 여전히 횡보하는 지수입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외국인 팔면서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5월 달부터는 제가 종목장 찐 종목장이 더 좋기 때문에 종목 집중하시면 돼요. 자, 종목이 오늘 코스닥 떨어지면 체감지수 나쁩니다. 빠지는 폭이 되게 많고, 되게 소수되는 종목의 수급들이 막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제가 한번 구분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한류 섹터, 관세든 뭐든 조금은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한류 섹터로 수급도 들어오고 우리도 집중하려는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 종목 자체를 하나 말씀드리면서 오늘 비중 확대까지 했으니까 어떻게 했고 그에 대한 방법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좀 관세를 막 보다 보니까 트럼프 드립에 조금 피곤해서 가끔 이제 빠른 시황 때문에 단어 실수하는 거 있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하는데 크게는 무리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시면서 금주 마무리 잘 하시고 수익에 꼭 필요한 종목까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달러 인덱스는 어쨌든 트럼프 관세 영국과 하면서 좀 살짝 올라서 벽에 살짝 걸쳐 있고, 10년물 금리도 살짝 올라 있어요. 30년물 장기물을 하는데, 요 원래 미국에 대해서 신뢰 훼손 좀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입찰이 살짝 부진한 면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4월 달에 어쨌든 금융 텐트럼 때문에 엄청 급락했다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 중인데, 자, 정신 아시겠지만 선반영이에요. 안 좋을 때는 막 급하게 떨어졌다가 더 나빠질 것 같겠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미리 올라 버렸잖아요. 여기에서 미중 간의 관세율이나 각 나라 간의 어떤 관세를 보는데 영국과의 첫 스타트도 끊었지 않습니까? 정시가 많이 올라 버려서 선반영으로. 여기에서 뭐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나스닥 18,000 걸리는 거 보시면 여전히 기존 수익 유지하시고, 저는 약하다 미장 말씀드린 부분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 비교하면서 주말에 한번 설명되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든 베센트든 말씀을 하고 있는 정책, 지금 관세 다 보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은 뭐냐면 미국은 여전히 경기를 누르고 금리를 낮춰야 돼요. 올라가면 안 됩니다. 달러도 눌러야 되죠. 급하게는 안 되겠지만 적당한 금은 발작 없이 이런 게 누르는 게 가장 근본적인 정책이에요. 막 들어간다 보시는 거는 계속 조금씩 기준을 잡아 드리는 겁니다. 자, 관세 관련은 제가 매일 보고 있는데 워낙 트럼프가 아시겠지만 말이 너무 세고 더 거칠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반대되는 또 심리를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됐죠. 영국과 첫 타결,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큰 미국의 우방국입니다. 그리고 내용 보시면 실제로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국이에요. 사실은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인데, 내용 보니까 미국은 막 우선되게 되게 유리한 조건도 아니었어. 그 뒤에 비하인드를 보니까 트럼프 야밤에 영국 총리한테 전화해서 되게 좋아하는 축구까지 보고 있는데, 야 빨리빨리 해야 돼 이렇게 재촉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전히 트럼프가 강하게 막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감안해서 우리 반대되는 면을 보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보니까 어쨌든 보편관세 10%는 까요. 제로가 안 됐어요. 협상이 잘 됐다 하지만 10%는 가장 최저 옵션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느 나라 하더라도 이제는 10%는 깔아두고 하는 게 맞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막 세게 했던 게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각국의 경기와 무역에 영향을 준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10% 깔아두고 자기들 섹터별로 관세를 완화 주고받고 하는 게 기본 옵션이 됐어요. 막 시장했지만 타결 발표를 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세부 계획은 계속 또 해야 돼요. 자, 지금 기다려하고 보고 있는 부분이 이겁니다. 미중회담인데 어제 얘기 드렸지만 갈등 시바가 너무 거치니까 완화해보자 이런 목적이지만 급하게 볼 건 없고,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어제 얘기 드렸는 부분인데, 자, 145% 200%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50%대로 일단 줄이자. 이 미친 관세 막 서로 싸우기 전에 보편 20, 상호 34를 포함하면 50%대거든요. 이 정도로 줄여놓고 우리 한번 시작하자. 왜? 그렇게 하니까 미국, 중국 둘 다
서민들 우리 국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커. 물가도 그렇고 그 사실 맞잖아요. 이거를 시장에 살짝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지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관세에 대한 우호적인 기대감인데 일단은 봐야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하더라도 급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90일 유예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7월 초면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엄청 바쁘겠죠. 뭐 90개가 100몇십 개 꼴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제가 보는 건 뭐냐, 정시하는 입장에서 금융지표도 보지만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남았잖아요. 영국 했으니까. 그 나머지 캐나다, 멕시코, 베트남도 되게 중요한데 정시를 저는 매일 봐요. 어떤 흐름인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반등줘도 우리나라도 보고 있지만 서서히 좋아지는 면이 있어요. 근데 관세를 타결했던 영국은 타결했는데 오히려 정시가 이틀 빠졌습니다. 그 타결됐다 해서 막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반영되는 그 정시 흐름을 보면서 정시를 보시면 돼요. 품목 관세, 반도체, 스마트폰도 있고 자동차 풀었지만 의약품도 이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계속 관세를 보긴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주식 섹터 볼 때 조금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을 쓴다는 거죠. 자, 러트닉도 앞으로 뭐 투자자 뭐 제약사 하고 있다는 얘기, 6개월에 6월 달에 다음 달이죠. 수십 개국과 협정을 발표할 거다. 뭐 돼야 되지만. 자, 베센트는 아까 얘기했던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 미국 공장 짓고하는 이런 금융적인 부분은 향후적으로 10년, 30년 보는 거지. 이것도 저희가 중지하는 거예요. 급하게 막 할 거 아니니까 금융적으로 너무 겁내지 말자고 보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중국 관세를 50%대로 일단 낮추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있고, 일단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매를 먼저 맞는 거를 딴 국가가 봤잖아. 물론 우호적인 영국이긴 하지만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속도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트럼프가 주말에 뭐 지축을 올리는 뭐 지각을 올리는 큰 뉴스가 있다. 영국 발표하기 전에도 아주 빅 뉴스가 있다. 막 크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강도에 비해서 나오는 재료들이 좀 약합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 보니까 시장 반응도 조금 둔감하다 봐야 되고, 어제 어떤 얘기 했냐면 주식을 당장 사야 돼. 지금 당장 살 때란 얘기를 하면서 기대를 키웠어요. 근데 보시면 4월 달에 급락할 때 야, 주식을 지금 사야 돼 하고 90월 유예를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약간 정하기 때문에 어때 이런 부분이 저는 시장을 컨트롤하고 자기 말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려는 약간의 욕심이 좀 과한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래 봐요. 미스터 마켓에서 믿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트럼프 말 따라서 사고 팔고 단타 치는 거는 여전히 안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막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반작용, 리액션에 대한 저는 경계를 좀 하는 겁니다. AI 이슈 같은 걸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제 말씀 안 드렸던 연준이 FOMC가 6월달에 안 될 확률은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7월에도 인하가 60%, 9월은 40% 이렇게 금리 인하 넘어갈 확률이 있고 QT를 받는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자, 나스닥은 여전히 18,000원대부터 뭐 중국 관세율로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부담되는 그런 수준을 보시고, 좀 피곤합니다. 솔직히 좀 피곤한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안 빠지고 등락되면 되니까 큰 흐름만 잡아주시고요. 우리나라는 더 이제 지수보다는 종목 얘기를 더 드릴게요. 자, 금은 3,319불 출렁거리고 있고, 자, 비트코인 좀 더 강화가 됐는데 10만 불 넘어갔습니다. 올라가면 이제 10만 불 초반까지는 정상 밴드인데 여기서 더 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게 나와야 되잖아요. 정상 밴드 등락 일단은 지금 현재 시황이고요. 자, 비미국 정시를 다 본다 했습니다. 자, 미국은 빠졌던 제일 많이 빠지고 한 60% 빠진 폭이 60% 올려놨는데 유럽이 좋아요. 유럽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뭐 영국은 이제 협정되고 좀 빠지긴 했지만 다음 독일도 하고 싶다 이제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정시는 괜찮은 편이고, 일본도 이제 미국 따라가잖아요. 일본도 올라가 있고, 오늘 대만 같은 케이스는 TSMC가 4월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났어요. 원래 TSMC나 대만이 미국처럼 약간 약했는데, 자, 관세 때리니까 미리미리 부품을 사재기하고 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 좋게 나오면서 3% 정도 올라 있다. 자, 중국은 미국, 중국 관세하기 전까지는 저 위에 살짝 걸려있다 했기 때문에 등락되는 과정. 자, 그리고 환율 중요하다 했잖아요. 환율이 지금 또 살짝 강하게 가다가 올라와 있어요. 바로 급하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도 등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장 오늘 마지막인데 이번 주에 제가 종목을 그래도 자칫 지루할 수 있는 가운데 하나 발굴했어요. 어제 설명을 3번이나 드리고 오늘 또 드릴 건데 정말 감안해서 이제 우리를 좀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종목장 수익을 내면 좋겠고, 지수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수급이나 종목 위주로 팔 거고, 자, 빅수급들 빅라이언이 아직 외국인 3전이 여전히 관망 중이야. 재미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현금 비중 3전 팔아가 종목 딴 거 사고 막 그러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와 빅바이오 대표적인 종목도 오늘 살짝 조정 등락 행보 중이고, 자, 여기에서 그나마 종목 매매하는 분들 어떠냐면, 안 보는 분은 모르겠지만 여전히 빅수급들이 단단한 박쳐 너무 많이 올랐고 오래 올랐던 조선방산 하나 종목이나 또 신규 상장주가 있어요. 1000억 2000억짜리 전 안 하는데 또 정치 테마 같은 거 많잖아. 이런 쪽으로 단타를 막 치고 받고 막 그래. 뭐 그중에 식목과 나는 것도 괜찮지만 밸류나 오름폭이 커서 여전히 경계하면서 말씀드리고, 어제 제가 좀 편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돈이 들어왔다, 제 표현의 한류 섹터다. 오히려 관세 같은데 약간 좀 자유롭잖아요. 이런 부분에 저는 더 강조를 드리면서 전략 매집주로 종목을 더 키우고 비중을 늘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막 슈팅하려는 빅수급 유익 종목으로 말씀을 좋게 드리는 거예요. 자, 환율은 위안화 올라다 보니까 다시 또 1,405원. 외국인 오늘 코스닥을 좀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 코스닥은 단번에 훅 떨어지잖아. 뭘 팔았다기보다는 시총 큰 거 다 팔았어. 2차전지 이제 안 좋게 팔고 바이오 로봇 소부장 같은 걸로 코스닥이 떨어져서 개인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다. 자, 5월부터는 종목장을 집중을 하고 이제 한계를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 다 보는데 저 앞에 저 한류 섹터를 넣어놨고 나머지 대형주들도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이선 전부 다가 제가 피곤하고 피로하다 했던 트럼프와 이런 관세 정책 영향을 다 받아요. 다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필요함 가운데서 시장의 빅수급도 이제 실적이나 내용들이나 뭐 관광이나 상당히 괜찮은데 또 밸류도 싸네, 이런 부분에 제가 볼 때 한류 섹터로 돈이 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 가운데 제가 1등 대장을 전략 매매로 말씀드렸고, 자, 그거를 총칭으로 제가 한류 섹터라 부릅니다. 원래 테마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밸류까지 있고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한류 섹터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류, 그다음 한한령 계속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관광을 좀 부활을 잘하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내수 정말 안 좋은데 우리나라 한류를 진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 자, 제가 말씀드렸던 K 화장품의 1등주입니다. 그냥 대장주니까 파트도 꼭 봐주시고요. 엔터가 오늘 YG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오늘 슈팅이 살짝 나왔는데 여전히 한류나 이쪽에 종목 수급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게 나온 건 아니었거든. 여전히 우리 엔터주 잘 가지고 계시고요. 자, 게임 대장주도 여전히 좋죠. 오늘 되게 안 좋은 가운데서도 이런 한류 수급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자, 중국 수급 4인방도 다 신고가 근처 잘 가고 있으니까 다 좋아요. 자, 그 외에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이 좀 팔다 보니까 온디바이스라든지 로봇 같은 게 같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되지만 지수 문제지 종 문제는 아니었다. 자, 한국 반도체는 분명히 바뀌면 외국인들과 이 수급들, 삼전의 수급이 바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섹터 문제는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TSM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런 사직이 있을만 한데 수급이 여전히 관망 중이니까 조용했다. 뭐 삼전까지 팔아서 현금 비중되는 거는 제가 전략주까지 교체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좋다기보다는 그쪽이 좀 빠르게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보시면 돼요. 자, 오늘 빅바이오도 여전히 미국 관세에 걸려 있어요. 미국 의약품 관세를 뭐 좀 때린다 그러죠. 2주 안에 약가 인하 명령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약세. 오늘 또 SK 바이오팜이 실적이 나왔는데 컨센을 하회했어요. 이 같은 거는 물론 길라잡이 대표 참고로 보고 있었지만 SK 바이오팜이 좀 확확 끓이는 부분이 있어서 바이오 전반 인하를 좀 안 좋게 줬고요. 알테오는 괜찮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행보 중이에요. 자,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약간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솔직히도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 종목을 더 열심히 보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오히려 그 걸음이 된다 저는 보고, 요즘 보시면 그래요. 되게 이것저것 수업도 많이 보지만 스마트머니다, 빅머니다, 특히 리치머니 이런 데도 많이 쓰던데 정권사나 채널에서 많이 제시를 할 거예요. 언론도 많이 쓰고. 근데 보통 거기서 말하는 이런 큰 수급들은 단타는 수급들이에요. 돈이 확 들어와도 확 빠지고 갑자기 확 쏠리는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용 상위권이 많습니다. 제 아는 후배들도 그렇게 하는 많이 하는데 제가 좀 차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수급이 커요. 단타가 아니라 크게 들어온 묵직한 수급을 제가 거기에서 딴 사람하고 다르게 오른다 비싸다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수급의 특징까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타보다는 오히려 안정적인 빅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파통을 해서 이렇게 돈 공부를 전반적으로 차게대로 하시고 빌드업한 이후에 정말 제가 우리 소수정이 좀 키우고 뭐 멤버십도 얘기 드리고 있지만 이런 것들 나왔을 때 좀 활용을 좀 하셔서 수익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래 보면 하이브리드님, 수연님, 태균님 멤버십 가입한 고객들 정말 감사드리고
5월달 종목장 수익 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말씀드릴게요. 자, 분명히 제가 멤버십까지 올린다 그래서 별로 지금 비싸지도 않는데 이번에 좋은 종목 잘 활용하셔서 같이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명히 지금은 낮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올라가서는 말씀 도전 안 드려요. 자, 한 주 정말 고생하셨고 파트 2 이어가겠습니다.